오늘도 정치 속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국내 증시 불안불안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히도 지수는 제자리를 찾아가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찐 모멘텀을 발휘하는 섹터와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투자텔미를 통해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시간대별로 어떤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위메이드 정현국 전 대표가 액션스퀘어의 공동대표로 선임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액션스퀘어의 주가는 개장과 함께 상한가로 문을 닫았고요. 이수페타시스가 유상증자 이슈로 다시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급작스럽게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진행이 됐었고요. SK바이오팜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오늘 주가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징역이 확정이 되면서 이 조국 관련주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돌연 김동연 도지사 테마주가 오늘 시장 안에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개인 매수세가 둔화되면서 오후장에서 매도세로 돌아선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BH 오후장 급등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투자템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전일 장 끝난 뒤에 유상증자를 위한 정정신고서 제출 사실을 공시했습니다. 이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를 퇴짜 놓은 지 7일 만인데요. 유상증자 강행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오늘 주가 다시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유상증자 규모가 5,500억 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유증 규모가 상당히 큰데 이어 유증으로 조달한 자금 중에 3천억 원을 제2호 인수에 사용하기로 한 것을 여전히 시장은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이수페타시스 정말 돈이 급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시장에 존재합니다. 8%대 개파락으로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더욱 키워가며 현재 무려 13%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 저점 부근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고요. 주가는 21,1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로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라는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투자텔미입니다. 오늘 SK팜테코 쪽에서도 비만 치료제 CMO와 관련해 호재가 있었고 SK바이오팜도 오늘 추가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SK그룹은 바이오 산업을 지금 그룹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 성과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기사는 이번에 최초로 공개가 된 아시아인 대상 임상에서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신약 에스코프리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 외에 SK바이오팜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실적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이 지난 3분기보다 그리고 평소의 4분기 실적보다 더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지금 엑스코프리 중국 신약 허가로 받은 마일스톤이 4분기에 반영이 되면서 4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까지도 가능해 보인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약품과 관련된 모멘텀은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지속이 될 예정이고요. 엑스코프리 미국에서도 상당히 견조하게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딱 일주일 전에 투자텔미에서 SK바이오팜이 빅바이오텍 대열에 오르고 있다. 그리고 실적이 찍히는 제약 바이오주로 변모하고 있다라고 투자텔미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동안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컸던 터라 일주일 만에 아쉽게도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5%대 상승세를 보이며 104,5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투자텔미 BH 얘기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김정현 아나운서가 오프닝 때 언급했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테슬라를 등에 업고 오늘 급등하는 종목이 BH입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위해 차량에 필요 없는 운전대와 페달을 제거하는 등 부품 수를 줄이고 단순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차량 내부에도 무선 충전 시스템만 남긴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BHEVS라는 회사가 테슬라가 요구하는 사양에 맞게 전기차 배터리 무선 충전기를 개발하고 승인을 받아서 이제 앞으로 양산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됐는데 BHEVS의 최대 주주가 BH이기 때문에 오늘 BH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라고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가 흐름 함께 보겠습니다. 3거래일째 상승하는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특별히 거래량이 더 활발하게 실리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장중에는 무려 13% 넘게 오르며 18,000원에 고점 찍었고요. 현재 11%대 오름
강세를 유지하며 17,78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특징 있게 볼 만한 종목 얘기 투자 텔미를 통해 전해드렸고요. 엠빈골드 최현동 매니저와 수익에 도움이 될 만한 뉴스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들으신 투자 텔미 내용 중에서 가장 주목해서 볼 만한 뉴스 뭘까요? 네, 모두 다 너무 알차고 좋았는데, 역시나 또 바이오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SK 바이오판 같은 경우는 이제, 중대형주로서 좀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고요. 지난주에도 한번 체크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뇌전증 치료제죠. 이 엑스코프리가 19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승인받고, 계속 판매가 되면서 지금 거의 17분기 연속 성장했거든요. 이번 연도 2분기부터 매출이 천억을 돌파했고, 이게 미국 시장에 직접 판매량을 깔고서 직접 판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매출 원가율이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거의 다 남는 이야기인데, 거의 다 영업이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2029년 매출을 1조 3천억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매출 목표가 달성이 된다고 하면은 29년부터는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오늘 또 SK바이오팜의 미국 임상개발 부서장이죠. 이 효과에 대해서 다양한 데이터 확보 중에 있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적응증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목표가 상당히 더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최근에는 지금 중국에서 시작화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 마일스톤이 4분기 안에 들어올 거로 보여지는데, 그것까지 들어온다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 예상이 없던 4분기 실적이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4분기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 생기겠죠. 그럼 그 실적 발표를 이제, 내년도에 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남은 12월 달 동안 그런 어떤 실적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이제 엑스코프리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 시장도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조금씩 해소가 되면서요.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시장의 반등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워낙에 우량주고, 이 엑스코프리가 이제 꽤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접근해도 될 종목이, SK 바이오팜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지역 바이오 안에서도 종목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약바이오를 섹터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 종목 얘기도 바로 뒤이어서 들어볼게요. 이 종목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갖고, 지금 또 관심을 너무 가지면 좀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재료 자체가 너무 좋아서요. 지금 10만 5,600원인데, 그냥 바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페트롤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막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냐면, 아침에 이제 그 SK 팜테코가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2조를 수주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CDMO가 지금까지는 이 항체 쪽에서만 이 CDMO로 수주를 해왔던 건데, SK 페트론이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2조 원대를 수주하게 되면서 이제는 항체 의약품뿐만이 아니고 이 저분자 펩타이드까지 수주하게 되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수주를 하는 건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페트론이 이 SK 팜테코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그 페트론이 일라이릴리하고 지금 이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14개월 동안 기술 평가를 해서 그 안에 이제 기술 이전이 나올 거로 보고 있는 건데, 특이한 게 뭐냐면 SK 팜테코의 공장의 그 준공 날짜하고 페트론의 준공 날짜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근데 또 SK 팜테코 공장하고 이 페트론 공장하고 거리가 차로 20분밖에 차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상상을 한번 해본다면은, SK 팜테코가 의약품을 만들어서, 페트론으로 갖다 주면은 페트론이 완성품을 만드는 겁니다. 이 펩타이드 자체가 이제 냉장으로 운송을 해야 되는 거라서 거리가 가까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기 때문에 페트론이, 일라이릴리 기술 이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고, 실제 일라이릴리하고 지금 이 기술평가 개혁 체계를 통해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안에는 기술 이전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페트론이 아직까지는 뭐 어떤 성과가 없습니다만, 이 일라이릴리하고 기술 이전에 성공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알테오젠 같은 그런 상태가 날 거로 보여져서
이 페트롤 한번 관심 가져보자. 내년 상반기 안에 일상 전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좀 관심을 가져보면서 목표가는 일단 13만 원, 손절가는 8만 원 정도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펩토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와중에 결국에는 상한가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오늘 네.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 몫이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잡아주신 목표 가격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방 일정 있으실까요? 오늘은 무방이 없는데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올라와주고 있는데, 이 불확실성 해소가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올리는 영상만 보셔도 제가 앞으로 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또 어떤 종목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가 좀 말씀을 좀 드려놨으니까 유튜브에서 최현도 검색하시면 바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영상 보시면서 지금 시장 저점 잡고 올라가는 중이니까요. 좀 편안하게 또 자신감 있게 시장을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